2007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참가한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를 계기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강제 성폭행과 폭행, 고문 등을 비추며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냈다. 이에 대선 후보였던 나는 당선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하여 이 약속은 미뤄졌다. 하지만 2007년 8월 미국 하원이 일본군 성노예 결의문 채택으로 일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생각했다. 6년 후 대통령으로 취임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직접 만나 가장 필요한 것이 사과와 실질적 도움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한국과 일본이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로 미뤄진다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의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의 앞으로의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전향적 자세를 강조했던 연설에서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채 여러 해가 지나갔다. 2014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일본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나는 메르켈에게 독일의 역사 인정과 반성을 통해 지역 신뢰 확보와 통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언급한 후 일본이 세계대전 중에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르켈이 놀랄 만큼 강한 표현이었고 이를 통해 서구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해줄 수 있기를 바랐다. 메르켈은 해당 표현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를 통해 서구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알아주길 기대했다. 그 결과 이듬해 메르켈은 방일 중인 일본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중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화해의 전제는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당황하며 외교적 압박을 당했다. 나는 그 이후 여러 여성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고 이로써 많은 정상들이 아베 총리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일본이 책임지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일본은 외교 라인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나는 압박을 계속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다. 2014년 말 아베 총리와 일본 측에서 위안부 협상을 제안하며 국제적 압박에 물러섰다. 유흥수 주일 대사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극비리에 접촉하도록 지시했고 공식 외교 라인을 피해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본 측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인정, 사과, 보상 세 가지를 협상의 핵심으로 꼽았으며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나와도 좋다는 의사를 나는 밝혔다. 이 원장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베 정부가 우익적인 색깔이 짙은 정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5년 11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아베 총리와의 단독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핵심으로 논의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연말 전에 합의를 이루자고 동의하며 협상이 가속화되었고 12월 28일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은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10억 엔을 기부하고 아베 총리는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했다. 이로써 1991년에 처음 증언된 위안부 피해 사건이 24년 만에 해결되었고 나는 수고했다고 치하하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어렵게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고 합의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국가 간 협상에서 항상 양보와 주고받음이 필요하며 협상 결과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것과 일본 정부 예산에서 위안부 재단 출연금으로 15개니 지원된 것은 최초의 사례로 이는 간접적인 국가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얻어낸 최대치였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어떠한 합의안이라도 불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에 협상 중에도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합의 발표 이후 정대협 측은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여론에 불붙였다. 정대협 윤리향 측은 할머니들에게 협상 과정과 합의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들의 거짓말이 훗날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미 합의안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일 협상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일본에서도 너무 양보했다고 합의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야치 국장은 한일 관계의 장래에도 좋은 일이고 위안부 문제 합의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합의에 대한 일본에서의 불만이 있더라도 일본은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안부 소녀상 조치와 관련된 일본의 요구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꾸려져 위안부 합의에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내용은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노력, 제3국의 위안부, 기린비 설치 미지원, 성노예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을 부정한 뒷거래 뉘앙스로 비공개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상 초기부터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동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요청은 했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강압적 철거는 어렵다면서 양측의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했는데 이게 이면 합의의 진실이다. 또한 협상 당시 우리도 공식 합의 외에 일본 측의 교포들의 수권인 혐한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고 일본 측의 성에 있는 조치를 약속받았다. 아베 총리는 2016년에 한일의원연맹의 한국 의원들을 만나 혐한 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후에는 혐한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로 판단되는 경우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되고 일본 국회에서도 헤이트 스피치 관련 대책법이 통과되었다. 협상 당시 일본 측이 한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고 합의가 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본과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사안이 많지만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 지난 24년간의 노력에도 진전은 없었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다.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과제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교 협상에서는 양측이 완벽한 만족을 얻기는 어렵고 합의에 도달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 후에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